여러분,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교과서 있잖아요. 근데 왜 어떤 교과서는 진짜 머리에 속속 들어오는데 어떤 건 펴기만 해도 막 졸릴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니까요. 와, 여기에도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교과서의 과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들 학창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신기하게 술술 읽히는 교과서가 있었던 반면에 이건 진짜 첫 페이지만 넘겨도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그런 교과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게 그냥, 내가 이 과목을 싫어해서 그래.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잘 만든 교과서는요, 우리가 정보를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말하자면 뇌과학적으로 설계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아주 체계적인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독서 자료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글을 술술 읽히게 만드는 가독성의 과학은 뭔지, 교과서가 가진 진짜 목적, 또 어떤 기준으로 교과서를 고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교과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독서 자료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과서보다 사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독서 교육 자료라는 건요, 아주 쉽게 말해서 교육 목표를 이루려고 학생들한테 주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교과서도 포함되고요.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유인물, 심지어 참고하라고 보여주는 영상까지도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런 자료들을 좀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핵심이 되는 주교재, 바로 교과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더 깊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충 자료, 이걸 다양한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매개 텍스트라는 건데 이건 좀 생소하죠? 선생님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주려고 직접 만드신 요약본이나 활동지,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오늘의 핵심이죠. 가독성의 과학입니다. 글이 어렵고 쉬운 걸 결정하는 비밀 코드.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가독성, 다른 말로는 이독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독자가 이 글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나, 이걸 재는 척도입니다. 주로 어떤 단어를 썼는지, 문장은 얼마나 긴지,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되죠. 자, 이게 바로 그 가독성을 숫자로 딱 보여주는 데일첼 공식이라는 겁니다. 와, 보자마자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첫째, 어려운 단어가 얼마나 들어있나. 둘째, 문장 하나하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기냐.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는 당연히 익숙한 단어랑 짧은 문장을 훨씬 더 빨리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알면 이 글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질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이 공식의 핵심입니다. 신기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표가 그 공식을 진짜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공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그 점수가 이게 미국 학년 기준으로 몇 학년 수준의 글이구나 하고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산했더니 점수가 한 5.5가 나왔다? 그럼 이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읽기에 딱 좋은 수준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딱 맞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과학적인 개념들이 교과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교과서의 진짜 목적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을 쭉 나열해 놓은 책 그 이상이거든요. 잘 만든 교과서는요, 무려 4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첫째, 당연히 핵심 지식을 전달해야 하고요. 둘째, 한 학기 수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줘야 해요. 그리고 셋째,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가르쳐보세요 하고 팁을 주고요. 넷째,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공부하면 쉬워요 하고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학습 종합 가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교과서,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택되는 걸까요? 그 품질을 꼼꼼하게 따지는 공식적인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죠. 과연 어떤 교과서만이 이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를 심사하는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내용, 정확하고 편견 없이 공정한지를 보죠. 두 번째, 조직, 이야기의 흐름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지를 봅니다. 세 번째는 표현인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가독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단어나 문장 스타일이 학생 수준에 맞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바로 학생 적합성입니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나 흥미, 수준에 딱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서 최고의 교과서란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조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과서의 핵심 조건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목표를 잘 담아내고 내용이 정확해야겠죠. 그리고 배우기 쉽게 구성이 논리적이어야 하고 학생들 눈높이에 딱 맞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 즉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또 어떤 편견도 없이 긍정적인 가치를 배울 수 있게 해준다면 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생각해보면 좋은 교과서라는 건 그냥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방법 자체를 알려주는 좋은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교과서 뒤에 숨겨진 이런 과학적인 비밀들을 알게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한 교과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